네, 이경태 기자님,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무려 150분간이나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했거든요. 제가 네, 앞서 30일 기자회견 를 감안할 때 2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틀렸습니다. 30분 더 늘었고요. 네. 이러다 세 번째 기자회견 때는 3시간은 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용산으로 돌아온 기자들을 배려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말미에 기자 식당 운영 시간을 좀 연장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밥이 다 떨어져서 먹지 못한 애들도 있었고요. 아, 결국 대통령이 그만큼 질문을 많이 받고 여러 네네. 다양한 이슈들이 잘 다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저 식당 운영 시간은 늘렸는데 내용물, 그 음식이 다 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도시락 같은 걸 저기를 배달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겠네요. 저도 그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네. 아, 네. 그래도 먹었으니 다행이고요. 네. 질문 숫자가 한 22개 됐어요. 그 마무리 발언도 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라고 하시던데 현장 분위기 스케치 한 번만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오마이뉴스 기자는 질문을 하지 못하냐라는 생각을 좀 아쉬움을 애청자들이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내외신 기자만 152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한 기자들보다 질문을 못한 기자들이 더 많은 거죠. 자리 지정도 이게 카카오톡 사다리 타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아, 운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전에 먼저 기자님들끼리 이렇게 저 게임하듯이 하는 그 사다리로 이렇게 정한 거군요. 기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함께 해서 아, 예, 이 예. 자리를 배치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도 운에 따라서 지정이 되니까 카메라에 잡히거나 대통령이 손을 열심히 들어도 대통령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네. 앉는 것 자체도 운인 거죠. 아하. 그리고 이 대통령이 앞서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겠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요걸 좀 지키려던 게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종료 예정 시간이 11시 30분까지 소환 질문이 10개였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18번째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변인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야, 더 해야 된다. 숫자를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 계속 질문이 이어졌고,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문답은 그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3대 특급 수정 합의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네. 그래서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님은 그 부분은 사전에 잘 몰랐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 이제 국회에서도 혼란 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 답변 어떻게 해석되셨습니까? 이게 취임 후에 이제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부분도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긴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신 거죠. 내란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어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 풀이를 했어요. 원론적 말씀을 하신 거다. 대통령실이 여야 협상에 관여할 사안은 아닌데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굳이 정부 조직법 때문에 그렇게 협상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위헌성 요소도 있고요라고 하면서 어떤 기자분의 생각을 담아서 질문을 하시던데 그게 왜 위헌입니까? 라고 이제 바로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법원이 국회에다 이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라면서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생각할 땐 그건 아니다라고 콕 짚어준 겁니다. 위헌이 아니게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서 좀 간과됐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직연 재판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윤석열 석방부터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다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앞서도 말했듯이 국회 입법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말을 이제 보태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도 이제 전국 법관회의 같은 게 열리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되면 다시 한번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 용어는 사실은 내란 전담재판부입니다. 그 특별이라는 게 약간 저항감, 어떤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란 전담재판부로 앞으로 사실은 용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고 갈등도 있고 왔는데 대통령 발언 중에 보면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검토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하는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성급히 결론을 내지 말자, 충분히 토론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이게 대통령실 쪽을 좀 취재해 보면 당에서 이 문제를 좀 주도하다 보면 너무 센 주장만 득세하게 될까 하는 우려하는 분위기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만 맡겼을 때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좀 대통령이 감정을 좀 배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좀 네. 정밀한 개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께서 왜 평소에 보면 선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선용이라고 하려면 그 말을 자신 있게 쓰려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장악 이런 것들이 자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그런 선용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상당히 이제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정말 즐겁게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께서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의 종목을 50억 원이나 사는 사람이 있을까? 굳이 면세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지만 굳이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게다가 이게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듣고 생각을 굳혔다. 현행을 유지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연성 그리고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통령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정상화 활성화가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는 걸 보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깁니다. 완벽한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더 좋은 결과들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 조지아주 사태, 미국 관세 협상 등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미국 내에서도 오락가락 메시지 사람마다 또 행정 분야 뭐 등등등 각 부처에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 다르고 막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답을 하는 그 과정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 답답함 그리고 어려움들이 좀 느껴지는 문답이었는데요. 오늘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사인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어제 왜 사인을 해야 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으면서 일본보다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경제지 중심의 지적들이 있는데 대통령 본인은 그만큼 답답하신 거죠.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사인하냐? 사인을 못했다고 비난 말아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가 좀 강조해서 봤던 거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 절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미국의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도자가 얼만큼 버텨주느냐 또 중요합니다. 지금 실무 협의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상무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 한국의 유연성이 없다, 유연함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또 갈짓자 트럼프는 또 한국의 사람들이 남아서 어떤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봐도 뭐 매드맨 스트레러지라고 그래서 광인 전략 뭐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누구나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쓰는 일들이긴 한데 매드맨 스트레러지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쓰면서 대한민국을 압박을 하고 해서 우리도 상당히 정권 초기에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잘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리고요. 그 네. 대통령실에서 혹시 노재헌 노태우 대통령 장남 노재헌 씨에 대해서 중국 주중 대사 임명한 거 이런 거 기자들 평가는 어땠습니까? 일단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것을 이해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좀 그 5.18 유가족들의 지금 실제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 쪽을 좀 취재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인선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한중 관계의 어떤 수교 그런 것들이 노태우 정부 때 있었고, 이 노재현 씨가 중국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민간에서 어떤 교류 등을 상당히 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 반응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역시 이재명하고 써 있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1990년도 한중 수교의 물꼬를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뚫은 이후에 그 큰 아들이 가서 또 주중 대사를 한다. 또 전문성에 있어서 기존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5.18 그렇습니다. 묘소에 가서 뭐 참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뭐 아그레망 받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또 각인시켜 준다면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 얘기가 저는 눈길을 끌던데 그 해외 순방하고 그럴 때 기자들이 분담해서 내는 게 한 2천만 원 된다.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기자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유, 좋아하죠. 네. 실제로 물가가 좀 인상된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순방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요, 저 기자분들은 공짜로 타고 가는 건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좀 오래된 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이제 각 회사에서 그 순방 비용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자들이 묵는 곳, 비행기 비용, 그리고 프레스센터를 차리고 이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규모가 작은 회사라든가 좀 어려운 회사들은 부담감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이번 일본, 미국 순방 다녀왔을 때도 같은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공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프레스센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2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분담해서 내고 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제 PT병 10개씩 소주 담아갔다 다 보셨잖아요. 기자분들 잘 협의하셔서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청구하세요. 물어내라고. 2천만 원 저 분담하라고. 네. 오늘 대통령실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재개됩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강릉 가문 현장을 찾은 지 12일 만인데요. 주제는 K문화 관광벨트 개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강원 지역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왔던 게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강원도가 접경 지역으로 군부대도 많고 여러모로 안보적으로 좀 헌신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님은 한 10kg 정도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경태 기자님 몇 그렇죠. 킬로 빠지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너무 할 일 많아서 저 단 거 드시느라고 아니요. 혹시 찌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원래 통상 잘 찌는 타입인데요. 네, 네. 체중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경무는 좋습니다. 경노는 안 됩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해서 잘 좋은 소식들 많이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